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키만세 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연말정산에 있어서 소득공제 부분에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제로페이라는 걸 가입을 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잘 모르십니다. 왜냐면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를 쓰셔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신용카드 공제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시에요. 그때 그 공제율이 40%입니다. 예, 대단히 높은 공제율이죠. 일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쓰질 않아요, 제로페이를. 그래서 제가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그 플러스 추가적으로 그 제로페이를 만약에 많이 썼을 경우 어떠한 효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결과는 저도 몰라요. 지금 해봐야 알아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잠깐 짬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네, 보시면은 그 신용카드 공제액이 과연 뭐냐? 다들 아시죠? 예, 그겁니다. 신용카드 많이 쓰면은 소득공제 준다. 연말정산할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요건이 숨어져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 총급여, 예,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그 금액의 25% 이상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야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공제가 되냐? 보시면은 첫 번째, 전통시장. 제로페이도 40%라서 제가 요 위에다 넣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두 번째, 대중교통 40%, 도서 공연비 30%, 지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은 30%,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15% 이렇게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가정을 하냐? 자, 일반적으로 연봉이 3,6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물론 3,600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다 받는 거 아니죠. 그러면 실수령액 대략적으로 그냥 3,200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 이 정도 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 쓰진 않잖아요. 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돈 나오면 저금해야 됩니다. 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지출 비용, 지출액 얼마가 되겠습니까? 총 2천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쓰는 데만 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뭐 축의금도 낼 수도 있고 기부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출액 꼭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90% 정도, 넉넉 잡아서 90% 정도 지출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90%, 1,800만 원 쓰신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지출액이 1,800만 원이 여기 순위 1, 2, 3, 4, 5 이 5가지로 아마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대부분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니까 요거 한 1,000만 원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자, 그리고 직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씁니다, 저는. 예,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0만 원 썼다 해보겠습니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문화생활, 저 사실 책 많이 안 사봅니다. 하지만 한번 50만 원 정도 이렇게 썼다.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요즘에는 자차 운전을 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지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치고 1년이면 120만 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통시장 가서 뭐 이게 공제율이 높으니까 좀 많이 썼다. 합계가 1,800만 되죠. 10, 100, 1,000만, 10만 원. 1,800만 원. 그럼 여기가 차익이 얼마겠습니까? 전통시장에서는 530만 원을 썼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죠? 뭐 제로페이가 너무 활성화돼서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뭐 다 적용이 쓴다고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총급여액의 25% 얼마입니까? 자, 그럼 9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1,8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입니까? 900만 원 남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900만원치 밖에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위가 있기 때문에 위에 거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530만원 그대로 내려옵니다. 120만원 더 내려옵니다. 자, 이게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650만원입니다. 900만원까지 이제 25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1, 10, 100, 1000만, 10만.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자, 700만원. 자, 2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자, 800만원. 나머지 그럼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용되는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나머지 100만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결국은 이렇게 적용이 된다. 여기에서 다시 40%. 네. 그리고 40%. 그리고 30%. 30%. 15%. 자, 그럼 이 곱한 금액이 결국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이에요.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결국은 이거 다 합한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 합한값이 320만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소득공제 320만원 상당히 크게 들어가죠.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여러분,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도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본 한도가 있고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 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한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총급여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7천만원 초과, 1억 2천 이하, 그리고 1억 2천 초과 이렇게 나뉩니다. 그 한도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하죠, 그죠? 자, 이 사람은 다행히도 3,600만원, 7천만원 이하네요. 그럼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작은 겁니다. 이거 둘 중에서 총급여의 20%. 총급여가 아까 3,600만원이었으니까 20% 하면 자, 720만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300만원 중에 작은 거. 300만원까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얼마 나왔습니까, 여러분? 320만원 나왔죠? 그러면 그냥 300만원까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기본 한도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00만원 밖에 적용이 안 된다. 근데 이 300만원까지 적용하면 너무 야박하다. 그래서 추가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뭐냐? 320만원과 300만원의 차이인 20만원에 대해서도 또 적용을 시켜주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한도 초과액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20만원이었죠? 1, 10, 100, 1000만, 10만. 여기서 이거 뺀 값 20만원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결국 이거와 이거 중에서 작은 걸로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전통시장의 40% 금액. 아까 전통시장의 40% 금액 얼마였습니까? 212만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100만원까지만 한도가 된대요. 그거 얼마입니까, 이거? 네, 100만원이겠죠, 그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로 40% 금액 48만원, 100만원 되니까 148만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도서공연비 같은 경우에는 30%. 아까 15만원이었죠? 거기도 100만원 한도. 그럼 결국 이거 두 개 더한 거에서 100만원이니까 163만원이겠네요. 그죠? 163만원. 자, 근데 이거 둘 중에서 작은 거래요. 네, 그죠? 그럼 결국 결론은 20만원 더 해준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결국 총 한도액은 얼마냐? 300만원 플러스 20만원. 320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고, 뭐 가족공제, 인적공제들 있잖아요. 그죠? 뭐 자식이 몇 명이고, 부행가족이 있으면 몇 명 얼마를 빼주고, 그리고 뭐 보험료 이런 거 빼주고, 그리고 신용카드도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봉에서. 그러면 320만원이 빠지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320만원 빠졌다고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320만원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한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일 뿐이에요, 여러분. 네. 보통 우리나라 세율이 뭐 6%, 15%, 24% 이런 식으로 가죠. 보통 뭐 한 15%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15%를 적용하면 결국은 320만원에 15% 곱하기 이렇게. 그럼 48만원이 여러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신용카드 공제로 인해서. 꽤 큰 금액이죠. 그죠? 예. 근데 뭐 물론 그 소득공제도 종합적인 소득공제들을 다 합한 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제로페이를 과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 금액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예?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작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얼마나 조정하냐? 200만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 더 깎아버리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자, 그럼 나머지 이 금액들은 고정이니까 요 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은 신용카드를 1330만원치 썼구나.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의 소비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대로 내려야 되겠죠, 그죠? 자, 200만원 그대로, 20, 100, 1000만, 10만, 100만. 자, 120만 그대로, 50만원 그대로, 100만원 그대로. 자,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470만원이에요, 지금. 그럼 나머지 한도까지, 한도는 900만원까지입니다. 430만원. 그죠? 그럼 900만원 됐죠? 자, 이 사람의 소비 형태는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하려다 보니 1번 그대로 오고, 2번 그대로 오고, 3번 그대로 오고, 4번 그대로 오고, 신용카드 금액이 아까보다 늘어났다. 100만원이 아니라 이제 430만원이 적용된다. 이게 줄어들면 이게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한도는 900만원까지니까. 예. 자, 그래서 다시 그대로 곱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아까는 320만원이었죠? 근데 이제는 237만 5천원이 됐습니다. 결국 바뀐 건 이게 바뀐 거죠. 제가 이거 제로페이를 얼만큼 쓰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얼만큼 줄어드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거의 5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 금액이 237만 5천원. 이 금액이라고 하면 소득공제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한도가 있다고 했죠. 그죠? 자, 한도를 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천만원 이하 사람이니까 총급의 20%, 아까 얼마였죠? 72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이 적용되는 거죠. 그죠? 네, 300만원 적용. 근데 이거 한도일 뿐이지 내가 실제 금액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추가 한도라는 거는 이게 3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만 추가 한도를 적용하는 건데 300만원 이하니까 그냥 이건 237만 5천원으로 끝이 난다. 예. 300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도기 때문에 실제 금액인 237만 5천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320만원이 적용이 됐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5%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세금은 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얼마였습니까? 48만원이죠. 그죠? 48만원에서 35만 6천원.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결국 12만 3천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제로페이를 많이 쓰면 쓸수록 대략적으로 한 300만원을 더 썼죠. 그 세금이 약 12만 3천원 정도가 줄어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들은 조금 사람들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소비 패턴이 다 다르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로페이를 크게 300만원 이상 더 추가적으로 쓴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크게 엄청나게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쏠쏠하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제로페이를 쓰게 되면 신용카드들을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죠. 그죠?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그 한 달간의 그 신용이라는 그런 혜택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한 달간의 그 납부 유예를 가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인트 적립 등 아니면 다른 가게에서 할인 혜택 등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무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혜택을 늘려야 돼요. 사실. 네. 이 제로페이는 그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만 좋은 겁니다. 왜냐면 그 신용카드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제로페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이런 소득공제 외에는 큰 혜택은 없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나가야지 제로페이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추가적으로 해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루하지만 어려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